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엔투홍입니다. 만약에요, 시장이 가진 어떤 오해 때문에 진짜 가치가 꼭꼭 숨겨져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코인테크가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코인테크, 실적은 분명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1년 중 거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어쩌면 시장이 정말 결정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오해의 껍질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코인테크가 지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시장에 아주 깊게 박혀버린 하지만 사실과는 다른 하나의 이미지 때문이에요. 이 낡은 이미지가 기업의 진짜 가치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있는 거죠. 시장이 코인테크에 씌워놓은 이 낡은 프레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냥 2차전지 장비 회사 아니야? 둘째, 성장도 2차전지에 묶여있겠네. 그리고 셋째, 주주들한테는 좀 인색한 회사라며 나는 꼬리표들이죠. 자, 지금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오해를 하나씩 아주 통쾌하게 깨부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시장의 입뿌리 깊은 오해들을 팩트로 데이터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코인테크의 진짜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오해, 바로 이 회사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시장은 코인테크를 그저 2차전지라는 아이콘으로만 기억해요. 수많은 장비 업체 중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을 보고 그냥 전화기 만드는 회사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인테크의 진짜 심장은 바로 로봇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사업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코인테크의 핵심은요, 공장 자동화고요. 그 중에서도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바로 AM입니다. 이걸 글로벌 최상위권 기업들에 개섭해서 납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다른 2차전지 장비주가 아니라 현대모백스 같은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과 비교하는 게 맞아요. 평가의 잣대가 바뀌면 기업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성장의 한계에 대한 건데요. 어차피 2차전지 산업이 흔들리면 코인테크도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일종의 족쇄를 시장에 채워놓은 거죠. 하지만 코인테크는 이미 그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을 증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미 2차전지 밖으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고 있어요. 중국 1등 로봇 기업하고 손잡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의 문을 막 두드리고 있고요. 심지어 연평균 26%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차세대 연료전지 시장에서도 이미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건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을 여러 개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해. 바로 주주들을 좀 홀대한다는 이미지입니다. 이익이 나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데는 좀 인색하다, 이런 평가가 늘 따라다녔거든요. 하지만 이건 역시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깨지는 낡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증명합니다. 배당 늘리고 자사주 사는 건 기본이고요. 결정적으로 7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소각한 걸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어서 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지도 모르는 잠재적 폭탄을 회사가 자기 돈으로 사서 아예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주주 가치를 지키겠다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미래로 가서 코인테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 그 구체적인 성장 동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코인테크의 미래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아이플러스 모봇입니다. 무려 중국 1등 로봇 기업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요. 거대한 신대륙으로 가는 지도를 손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가져올 시너지는 정말 엄청납니다. 당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고요. 훨씬 더 까다로운 환경에서 로봇을 굴려본 1등의 노하우까지 쏙쏙 흡수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을 열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한 셈입니다. 또 하나의 성장 엔진은 바로 이 기술의 신장, R&D 센터입니다. 동탄으로 확장 이전을 하면서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에 그야말로 속도를 내고 있죠.
이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미래 시장의 판, 그 규칙을 우리가 직접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R&D 센터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MRS와 OHMS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MRS는 로봇이 알아서 물건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거고요. OHMS는 죽어있던 공간, 바로 천장 공간을 활용해서 물류를 처리하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더 이상 바닥 공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신기술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한번 고객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장 바닥은 더 넓게 쓸 수 있게 돼요. 작업자는 훨씬 안전해지고 불량률은 뚝 떨어집니다. 이걸 마다할 공장주가 과연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테크를 둘러싼 오해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을 거예요. 코인테크의 현재 가격표에는요, 탑머티리얼이라는 아주 값비싼 보석의 가치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600억 원. 이게 바로 코인테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탑머티리얼 지분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테크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죠? 1,500억 원이 채 안 돼요. 계산이 좀 이상하죠? 전체 시총에서 이 자회사 가치만 쏙 빼도 그 모든 로봇 기술과 자동화 사업이라는 본업의 가치를 시장이 900억 원도 안 쳐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이 표를 보면 이 저평가 상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때 100배가 넘게 평가받던 PER이 이제 겨우 13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회사의 체질은 미래 산업인 로봇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과거에 그대로 묶여있는 이 아이러니 보이시나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코인테크를 2차 전지라는 낡은 앨범으로만 보고 있지만 실제 코인테크는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시장의 인식과 기업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어마어마한 간극, 바로 여기에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시장이 마침내 안경을 바꿔 쓰고 코인테크를 로봇 기업으로 제대로 부르기 시작하는 그날, 과연 이 기업의 가격표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 변화를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엔트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